네, 반갑습니다.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입니다. 오늘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은 테슬라 천조 시가총액 돌파를 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일론 머스크도 쓸어담는 2차 전지 저평가 대장주 탑3 공개하니까요. 영상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이전에 저희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 유튜브가 빠른 성장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현재 구독자 10,000명을 드디어 돌파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1,500명을 가리키고 있고요. 우리 이제는 20,000명을 향해 달려가자라 말씀드리고, 이제 10,000명 하면은 10,000명 구독자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구독자분들한테 좀 이벤트로서 여러 가지 자료를 드릴 수 있는 이벤트 진행할 테니까 잠시 후 또는 다음 영상, 다다음 영상에서 안내해 드릴 테니까 끝까지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다 말씀드리고, 사실상 여러분들에게 좀 도움이 될 수 있을 만한 내용들을 많이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통해서 수익을 내시고 저 유튜브 구독 버튼, 그리고 영상 좋아요 버튼, 그리고 댓글까지 꼭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다 말씀드리면서, 곧 제가 구독자 10,000명 이벤트 진행할 테니까 꼭 지켜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내용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일단은 테슬라가 드디어 시가총액 1,000조를 돌파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는데, 거기에 따라서 2차전지 관련주가 다시 좀 급등이 나주고 있습니다. 일단 뭐 최근에 좀 분위기가 괜찮았다는 게, 실제 증시 같은 경우에도 코스닥이 급락세가 나오다가 이 부찬도 협상이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어느 정도 좀 긍정적인 흐름이 나와주면서 증시 반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전 개인적으로 이렇게 증시 반등이 지속적으로 이어진다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횡보를 생각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테이퍼링에 대한 리스크가 여전히 11월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테이퍼링이 진행되기 전까지는 증시는 일단 혼조세로 어느 정도 좀 보수적으로 보는 게 맞다라고 말씀드리고, 완전한 진짜 반등이다라고 보시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안정적인 흐름을 유지해야 되고, 두 번째는 12월에 부채한도 협상과 그 다음에 예산안 협의가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기대감을 좀 가질 수 있는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11월에 사실상 대한민국 내에서도 금리 인상을 결정하는 한국은행의 결정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통위라고 하죠. 이 금통위에서 금리 인상이 진행된다고 한다면은 증시가 좀 흔들릴 수 있다 보니까 이 리스크는 염두에 둬야 된다. 하지만 그 안에서 충분히 상승할 수 있을 만한 저평가 종목을 오늘 알려드리니까, 그 종목은 2차 전지다. 하나하나 집중해서 배워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아시겠지만 최근에 정부에서 뭘 발표했냐면은 탄소 중립 목표 최종안 2030년 40% 감축하고 2050년에 순배출을 제로로 만들겠다는 목표를 발표했습니다. 근데 이 목표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유럽과 거의 비슷한 수준이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유럽도 기후법을 통과시켰는데, 기후법에서도 2050년까지 탄소 완전 제로, 그러니까 하나도 탄소가 안 나오게 만들겠다라고 밝혔는데, 유럽이랑 똑같은 목표를 가지고 간다. 대한민국도 생각하시면 되고, 정부가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 감축하고 2050년에는 순배출량을 제로를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확정을 졌습니다. 사실상 넷제로라는 게 이게 대부분 영국도 그렇고 그다음에 뭐 유럽 대부분의 국가들이 지금 말하는 목표치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목표치는 1990년도 대비해서 원래 40% 50%인데, 대한민국만 뭐 2018년 대비해서 뭐 30%, 40%, 50%, 100% 이러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좀 빡빡한 흐름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영향으로 그린플레이션으로 원자재가 좀 뛰는 감도 없지 않아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단 그 얘기는 좀 나중에 하고, 그래서 일단 2050년 탄소 중립 시나리오,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등 두 가지 안건을 의결을 한 상태고, 2030년 NDC 상향안의 경우 탄소중립위원회는 이제까지 정부가 유지해온 2018년 대비 26% 감축안에서 대폭 거의 2배 가까이 상향을 해서 40% 감축하는 방안을 채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거의 피할 수 없는, 옛날에는 말씀드렸지만 이거를 그냥 어떻게 보면 도의적인 부분에서, 그냥 소위 도덕적인 부분, 윤리적인 부분에서 진행하지 않는데, 요새는 법이죠. 그냥 안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한민국도 좀 빡세게 가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업에만 부담을 넘기지 않고 뭐 재정적으로나 정책적으로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앞으로 나오는 정책들을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죠. 어디에 돈이 들어가는지, 어느 정책으로 진행하는지 관심을 좀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겠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어쨌든 순배출량 0,
넷제로를 목표로 달려가고 있는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차피 2035년부터는 실제 대한민국에선 내연기관차 판매가 금지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넷제로로 가는 과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갑자기 터진 이슈라든가 갑자기 나온 정책이다라고 보기는 힘들다. 전 세계가 가는 방향으로 대한민국도 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우리가 고배출, 그러니까 탄소를 배출하는 많은 업종들이 있지만 제일 많이 배출하는 업종이 뭐가 있냐면은 반도체가 있고요. 또 어디가 있냐면 철강이 있습니다. 또 어디 있냐면은 차가 있죠. 그럼 얘기하는 게 이 세 개를 다 포함하는 게 바로 자동차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동차 안에는 철강도 들어가죠, 반도체도 들어가죠, 차 자체적으로도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 세 개를 다 포함하는 게 자동차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동차가 어떻게 보면은 탄소 배출권에서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부분에서 악재도 있겠지만 호재로서는 사실상 이제는 긍정적으로 친환경차로 변모하는 상황이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전기차라든가 수소차에 좀 수혜가 좀 엮이는 부분이 있긴 한데, 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바로 이번에 테슬라입니다. 이번에 테슬라가 800달러를 다시 달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버핏한테 테슬라 사라 도발을 한 거죠. 돈 벌 거면 테슬라에 샀어야지 뭘 산 거야? 라고 해서 일론 머스크가 웃는 모습으로 지금 도발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도발적이죠. 제가 만약 워렌 버핏이었다면 좀 화가 났을 거예요. 이런 모습을 보고 있자니. 쭉 보면은 세계 부자 1위에 오른 테슬라 최고 경영자 일론 머스크가 투자의 기지로 불리는 워렌 버핏, 버크셔 해서웨이 회장을 향해 주가가 오르고 있는데 안 사고 뭐하냐, 지금이라도 사라 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머스크는 자신의 재산이 버핏과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 빌 게이츠 재산을 합친 것보다 많다는 내용의 트위터를 올려서 도발을 한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머스크의 순자산은 280조, 세계 부호 순위 정상을 지켰습니다. 아니 만수르가 1등 아니에요라고 하지만 사실상 만수르라든가 이런 이 국유 자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 순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천존이, 이천존이 그런 거 체크되지 않고요. 말 그대로 뭐 법인 자산이라든가 아니면 순자산 아니면 주식이라든가 유동자산, 비유동자산을 가지고 보통 계산을 하기 때문에 만수르는 빠진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재산 4위 게이츠, 10위 버핏 재산 합친 것보다 약간 많은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거짓말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 좀 워렌 버핏이랑 좀 싸운 적이 있는데, 왜냐하면 워렌 버핏은 항상 좀 기대감보다는 어느 정도 실적이라든가 좀 어느 정도 성장성이 있는 것들을 봤는데, 좀 일론 머스크는 솔직히 말하면 어느 정도 좀 허황된 얘기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싸움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좀 도발을 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 부자 1위에 오르자 2위로 밀린 베이조스를 겨냥해서 은메달 트위트를 날렸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때 싸우는 게 그냥 자신의 일상입니다. 그래서 주가를 보시면 어떻게 올라갔냐면은 테슬라가 최근 친환경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슈를 받아서 한 차례 고점을 찍었던 구간대를 다시 밀어 올리면서 870달러를 달성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테슬라가 이번에 친환경 정책이라든가 기대감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전기차의 선구자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주가가 정고점 라인대를 좀 돌파할까 말까 하는 구간대에 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당연히 대한민국에 있는 2차 전지 관련된 기업들도 같이 수혜를 입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에 있는 현대차, 왜냐하면 테슬라가 선구자다 보니까 테슬라를 따라서 국내 현대차가 올라가다기보다는 어떤 테슬라라든가 아니면은 뭐 스텔란티스라든가 아니면은 뭐 리비안, 루시드 모터스 이런 전기차들의 배터리를 공급하는 기업들이 좀 수혜를 입고 있다. 왜? 더 많이 공급할 거고 더 수요가 넘칠 가능성이 높다라는 기대감이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누가 전부터 말씀드렸던 이럴 수도 있어요 했던 게 현실화가 됐습니다. 바로 삼성 SDI도 스텔란티스와 손을 잡았습니다. 스텔란티스 같은 경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크라이슬러랑 그다음에 푸조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게 스텔란티스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 세계 완성차 업체 4위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큰 자동차 업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삼성 SDI가 미국 자동차 기업 스텔란티스와 전기차 배터리 합작사 설립을 위해 손을 잡았습니다. 삼성 SDI는 이번 스텔란티스와 협력을 바탕으로 북미 시장 진출을 가속할 전망인데, 이게 삼성 SDI만 미국에 공장이 없어요. 왜? 사실상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는 게 SK 이노베이션은 다 있거든요. 합작사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삼성 SDI는 이번 진출이 좀 상당히
의미 있는 진출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미국 자동차 회사 스텔란티스와 전기차 배터리 합작사 설립을 위한 MOU를 맺은 것으로 전해졌고 LG 에너지 솔루션과 연 40기가와트 규모의 전기차 배터리 셀 모듈을 생산하는 합작법인 설립도 발표를 했는데 이거는 다시 말씀드릴 예정이고 삼성 SDI도 동시에 진행한다 보시면 되고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은 원래 있습니다. 합작사가 GM이랑 있고요. 엘티엄 셀즈라고 따로 있어요. 근데 이번에 스테라티스도 같이 들어갔다 보시면 됩니다. 근데 왜 그러냐? 사람들이 왜 굳이 배터리 만드는 회사들이랑 자동차 업체랑 왜 자꾸 합작사를 설립하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뭐 화력 지금 뭐 아시겠지만 화력 발전이라든가 석탄, 원유에 영향을 많이 받고 있지만 결국엔 친환경으로 넘어가고 친환경으로 넘어간다는 거는 결국에는 자동차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모든 부분에서 ESS라든가 이 2차 전지가 배터리가 상당히 많이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수요는 폭증할 거고 분명 이 수요보다 이 공급과 수요 이 곡선을 봤을 때 이렇게 수요가 돌파하는 시점이 올 겁니다. 공급을. 그러면은 사실상 공급을 어디서 받아야 되겠습니까? 배터리 때문에 자동차를 생산 못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합작사를 설립을 해서 배터리를 미리 조금 쟁겨놓는, 미리 좀 보험을 들어놓는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업무 협약을 바탕으로 미국 내 전기차 배터리 생산 공장 건설에 돌입할 계획이고 역시나 뭐 합작 규모의 경우 뭐 3, 4조쯤 된다 생각하시면 돼요. 대부분 공장 짓는데 그쯤 됩니다. 그래서 LG 에너지 솔루션도 4조 원쯤 된다라는 부분이고 좀 기대감이 큰 상태죠. 삼성 SDI는 뭐 중국, 성안, 헝가리, 궤드 등 있는데 중요한 건 미국에 없다. 그래서 미국 공장 없다 아까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번에 미국에다가 스텔란티스랑 합작사를 설립을 해서 진행을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대감이 큰 상태인데 방금 전에 이거 얘기하면서 살짝 얘기한 게 뭐였냐면은 네, LG 에너지 솔루션도 같이 손을 잡았습니다. 스텔란티스가 어떻게 보면은 두 가지 다 땡겨온 거겠죠. LG 에너지 솔루션 원래 GM이랑 같이 하는데 이번에 좀 공격적으로 확장하겠다는 게 좀 보인다. 세계 4위 완성차 업체 스텔란티스와 4조 원을 들여 미국의 전기차 배터리 합작 법인을 설립을 합니다. 이거 남은 물량을 삼성 SDI가 가져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쭉 보겠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은 스텔란티스와 북미 지역의 전기차 배터리 셀 모듈을 생산하는 합작 법인을 설립하기로 했고요. 생산 능력은 아까 얘기한 대로 연 40기가와트, 전기차 약 60만 대를 생산할 수 있는 규모고 60만 대면 1년의 테슬라 판매량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엄청난 양을 그냥 공급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두 회사는 내년 2분기 공장을 착공해서 2024년 1분기부터 배터리를 양산하겠다. 그러니까 공장을 거의 뭐 1, 2년 만에 뚝딱뚝딱 세워버린다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지금 기술력이 좋은 상태고 합작 공장을 세우는 이유는 아까 얘기한 대로 배터리가 부족할 수 있다 보니까 그 배터리에 대해서 사실상 어느 정도 공급을 미리 쟁겨놔야 된다라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LG 에너지 솔루션도 지금 배터리에 대해서 지금 열심히 공격적인 확장을 하고 있는 상태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오케이 배터리도 알겠어요. 좋은 거 알겠는데 근데 배터리도 결국엔 성장이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맨날 뭐 400km 달릴 수 있는 배터리 또는 맨날 200km 최고 속력 뭐 200km 또는 300km 나오는 배터리 이게 아니라 이제는 앞으로 좀 더 강하고 더 멀리 나가고 더 오래 쓰는 배터리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더 오래 쓰고 더 멀리 나가고 강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게 뭐냐면은 우리 흔히 말하는 니켈입니다. 그래서 이 니켈이 더 함량이 높은 더 강한 배터리를 우리는 하이니켈 배터리라고 부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차세대 하이니켈 배터리 전쟁에 참전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LG 에너지 솔루션, SK 이노베이션, 삼성 SDI 등등 양산을 이미 시작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LG 에너지 솔루션, SK온, 삼성 SDI 등 전기차 2차 전지 업체들이 차세대 하이니켈 배터리 양산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니켈 함량을 크게 늘린 하이니켈 배터리는 기존 전기차 배터리보다 용량과 출력을 높일 수 있어서 대표적인 미래 먹거리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배터리가 강해진다라는 거죠. 파워가 세지고 더 오래 달린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기존의 배터리 회사들이 투자를 하고 더 열심히 지금 제작 중이다, 개발 중이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LG 에너지 솔루션과 SK온은 아시겠지만 SK 이노베이션에서 그
물적 분할 들어간 기업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세대 하이니켈 배터리인 NCMA 그리고 NCM9 양산을 연내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삼성 SDI 같은 경우 지난달 차세대 하이니켈 배터리 젠5 양산을 시작을 했고요. 새 회사의 하이니켈 배터리는 양극재에 들어가는 니켈 함량을 6, 70%에서 한 20%에서 30% 올려서 더 강하게 만들 수 있는 배터리를 제작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하이니켈을 만들지 않았던 이유 뭐냐면은 투자랑 비슷해요. 그러니까 하이 리턴 하이 리스크예요. 그러니까 빨리 달리고 더 세게 달릴 수 있는데 당연히 과열 부분이라든가 아니면은 어떻게 보면 이 배터리 자체가 안정성 부분이라든가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좀 더 높일 수가 없었는데 이 안정성을 잡을 수 있는 기술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하이니켈이 가능하게 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SKU는 배터리 내부 분리막을 쌓을 때 양극과 음극을 지그재그 모양인 Z 형태로 감싸면서 두 극을 완벽하게 분리했다 보시면 되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이렇게 분리막이 만약에 제대로 안 돼 있으면은 배터리는 터진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고 삼성 SDI, LG 에너지솔루션 다들 자기들의 기술력으로 올렸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국내 3사의 하이니켈 배터리가 적용된 전기차는 올 연말부터 계속해서 나온다 생각하시면 되고 BMW는 삼성 SDI가 들어갑니다. 그게 iX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SK온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추가적으로 나올 예정이고 제가 GM이랑 LG 에너지솔루션랑 LTM 셀즈라는 합작사를 설립했다 말씀드렸죠. 그러다 보니까 GM에 가장 먼저 LG 에너지솔루션의 배터리가 들어간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충분히 지금 기대감이 커진 상태가 하이니켈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미 이걸 예측한 LG 에너지솔루션이 이미 뭐 37만 대분 원료를 확보를 해놨습니다. 뭐 때문에 하이니켈 때문에 이미 그런 상태라는 거예요. LG 에너지 솔루션이 배터리 핵심 원료를 확보하기 위해 중국의 재련 기업 지분 일부를 인수를 했습니다. 그레이트 파워 니켈 앤 코발트 멀티 리얼즈 정말 딱 이것만 봐도 누가 봐도 아 정말 대단한 니켈과 코발트를 가지고 있구나 중국 기업 중에서 라고 생각할 정도로 이름에서 다 나옵니다. 그래서 이 기업에 약 350억 원을 투자해서 지분 약 5%가량을 인수를 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이유는 아까랑 똑같습니다. 니켈을 6년 동안 니켈을 총 2만 톤을 안정적으로 공급받고 싶어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왜? 당연히 수요는 늘어가고 공급도 늘려야 되는데 이 공급 늘리기 위해서는 원료를 안정적으로 받아야 되니까 안정적으로 받기 위해서 이 기업 니켈 코발트 기업에 투자를 한 상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스트란티스라든가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GM이라든가 뭐 그런 기업들이 합작사를 설립한 것과 똑같은 원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배터리의 핵심 원료인 니켈을 안정적으로 추가 확보함에 따라 한층 강화된 원재료 핵심 경쟁력을 바탕으로 빠르게 공급이 수요를 따라갈 수 있게끔 만들어내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4대 핵심 소재 중 양극재는 배터리 용량을 늘리고 출력을 높이는 건데 그 중에 하나가 니켈이다. 그래서 제일 중요하다. 니켈을 높여서 가장 빠르고 강하고 오래 갈 수 있게끔 만들어낸다. 함량은 얼마? 80% 이상이다. 원래는 60%에서 70%인데 그래서 어쨌든 간에 LG 에너지 솔루션이 지분까지 사면서 지금 원료를 확보하고 있는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얘기하는 게 국내에서 그럼 이 하이니켈에 관련된 그래도 좀 이름 있고 기대감이 있는 기업이 어디가 있는가 이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바로 SM랩이라는 비상장 회사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내 하이니켈 끝판왕 도전 SM랩 중국도 일본도 못한 차세대 양극재를 개발을 했습니다. SM랩이란 기업이고요. 상장은 안 했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삼성디스플레이, LG디스플레이는 세계 반도체 디스플레이를 주도하고 있지만 여기서 뭐 바로 하이니켈을 주도하고 있는 기업이 SM랩이라는 거죠. 전기차 및 에너지 저장 장치 ESS 산업이 급증하는 가운데 배터리가 고군분투 하는데 그 중에서도 하이니켈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왜 하이니켈이 중요하냐라고 한다면은 일단은 하이니켈은 양극재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양극재가 배터리 원가의 몇 프로? 40%를 차지하는 수준으로 매우 중요한 건데 거기에 대한 차세대 제품 개발한 게 SM랩이라는 거고 그게 바로 하이니켈 제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또 보면은 SM랩 같은 경우에는 대기업이 주도하는 분야를 스타트업도 할 수 있는 걸 보여주면서 기술력이 상당하다라는 부분이고 아까 니켈 함량이 하이니켈이 얼마라고 했어요? 80%에서 90%라 말씀드렸는데 얘는 얼마? 니켈 함량 98%. 말도 안 되는 수준이죠. 대한민국에서 최초다. 전 세계에서도 거의 최초라고 볼 수 있는 수준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니켈, 코발트, 망간, NCM 양극재인데 여기서 니켈 함량이 80% 이상인 거를 우리는 하이니켈이라 부르는데 얘를 98%까지 올려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원래 94%가 한계로 꼽혀왔는데 이거를 다시 혼합하고 해가지고 SM랩이 만들어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습식 제조 공정을 건식으로 바꿔서 문제를 해결을 했고요. 어쨌든 간에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양극재 기업 중에서도 그것도 하이니켈 기업 중에서도 거의 1위 기업이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쭉 내려가 보면은 SM랩 설립 이후에 600억에서 700억 규모의 투자를 계속 받고 있는 상태고요. 실제로 울산 1공장, 2공장 600톤 가량을 공장을 지금 구축한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최대 1,500톤 규모가 나오는 상공장도 지을 예정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미 뭐 국내 S사, 뭐 C사 뭐 등등 해가지고 뭐 어딘지 모르겠지만 지금 열심히 투자를 하고 지금 열심히 납품하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얘기하는 게 이 SM랩이 있고 상장할 수도 있다. 뭐 이런 말도 나오고 있다 보니까 이 SM랩에 대한 관심 또는 관련주를 알아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일단은 오늘 SM랩 관련주를 말씀드리면은 첫 번째가 SV 인베스트먼트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인베스트먼트 관련주예요. 두 번째가 DSC 인베스트먼트라는 기업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볼 거는 스텔란티스가 합작사를 두 개나 설립하죠. 스텔란티스 관련주도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게 TCC 스틸, 삼진 L&D 상한가를 갔죠. 그다음에 신흥 SEC 이렇게 세 가지 종목을 먼저 보고 가면은 좋겠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일단 종목 몇 개만 볼게요. 일단 SV 인베스트먼트 같은 경우에는 차트를 보시면은 상당히 2차전지 관련주에 비해서 바닥에서 올라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긍정적인 흐름이라 생각하고 있고요. 단기 상승이나 우상향 볼만한 구간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TCC 스틸 같은 경우에는 삼성 SDI가 2차전지 관련 이슈로 좀 상당히 수혜를 받았는데 다시 눌림목이 나왔다가 추세를 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방으로 본다고 한다면은 한번 9,500원이나 그 이상까지도 볼만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신흥 SEC 같은 경우에도 추세를 이번에 돌렸습니다. 그래서 돌렸다고 한다면 충분히 이 상단인 매물대 라인대까지는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2차전지 관련주는 지속적으로 성장 가능성이 있으니까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보자라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 하이니켈 관련주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럼 이런 종목도 중요한데요. 중요한 거는 그래서 당일 좀 급등이 예상되는 종목이라든가 급등이 예상되는 단타 종목도 좀 무료로 주시고요. 그뿐만 아니라 장 시작 전에 좀 급등 예상되는 이슈, 뉴스, 시황도 좀 무료로 정리해 주시고요. 그뿐만 아니라 테마주라든가 아니면 매매법, 아니면 단타 매매법 이런 것들도 무료로 좀 나눠 주실 수 없나요? 라고 해서 김동석 대표가 100% 무료로 나눠 드리고 있습니다. 어디서? 바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는 100% 무료 어플입니다. 여러분 각 스마트폰 안에 애플은 앱스토어라고 있고요. 그리고 갤럭시 안드로이드는 구글 플레이 그리고 플레이 스토어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플에서 우리가 이제 스마트폰 내에서 어플을 다운받을 수 있는 어플이고요. 이 앱스토어, 구글 플레이, 플레이 스토어에 접속하시면 여러분들이 다운로드를 무료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들어가서 뭐라 검색하냐? 바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고 검색을 하시고요.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검색을 하시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럼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어플 터치 하시면 100% 무료로 어플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꼭 설치하셔라 말씀을 드리고요. 설치하고 나면은 이렇게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어플이 뜨게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급등이 예상되는 종목을 매일매일 올려드리는데 여기가 이제 당일 종목 추천하는 곳이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국비 분석이 시황입니다. 시황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충분히 장 시작 전에 이슈라든가 좀 뉴스라든가 무료로 올려드리고 있고 급비 자료는 테마주와 그리고 강의를 무료로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100% 무료고요. 그래서 들어가시면은 추천주는 매일매일 올려드립니다. 이미 10월 20일 종목 올려놨죠. 이게 무슨 종목인지는 들어가서 무료로 보실 수가 있고요. 최근에 드린 종목 보시면은 뭐 사실상 패션 플랫폼 10% 이상 상승이 나왔고요. 그뿐만 아니라 뭐 그전 종목도 신성 델타테크 10% 이상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뭐 9월 종목도 보시면은 43%, 15%, 65%, 15%, 19%, 28%좀 상승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이번 20일 추천주도 좀 관심을 많이 가져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뿐만 아니라 옆에 극비 분석이라고 있습니다. 극비 분석 들어가시면 장 시작 전에 시황을 제가 무료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시황은 이제 해외 증시부터 국내 이슈까지 장 시작 전에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이것만 보셔도 다른 이슈를 볼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옆에 극비 자료는 제가 테마주, 그다음에 용어 알기, 그다음에 기술적 분석, 기본적 분석 다 100%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들어와서 무료로 보시고 배우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어플 100% 무료니까요. 꼭꼭꼭 다운로드 받으셔라 말씀을 드리고요. 그뿐만 아니라 저희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 유튜브 여러분 사랑으로 커가고 있습니다. 구독자 이제 2만 명을 향해 달려갈 거고 1만 명 구독자 이벤트 진행할 테니까 꼭 집중해 주시고요. 저희 유튜브 구독 버튼, 주변에 공유, 주변에 나눔 부탁드리면서 유튜브 좋아요, 그 다음에 댓글까지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